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앞서 우리 김대호 PD가 전해준 두 번째 주제. 아무래도 윤영호 본부장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이 과정에 뭔가 음모나 작전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자들이 특정한 의도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증거 자료라든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쭉 살펴보면 도저히 이렇게 쉽게 끌려갈 사안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취재를 하나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번에 이 통일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조작의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전형적인 조작극이 아니겠나 싶을 정도였어요. 자, 이거 정말 전형적인 조작의 냄새가 폴폴 나는 얘기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조작, 사실 이 조작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조작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대장동하고 대북송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장동이나 대북송금이나 이것들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실의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죠. 그리고 이 거짓에는 진술 조작도 있고요. 증거의 조작도 있고요. 증거를 쪼가리 낸 것도 있고요. 증거의 내용, 취지를 왜곡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과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싸하게 보이고요. 이 그럴싸함은 결국에 엄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잡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작, 증거의 조작이 뭐였습니까? 예, 유동규 진술이죠.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의 왜곡이었습니다. 요 두 개를 적당히 혼합을 한 거죠. 대표적인 것이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 등장한다는 얘기하는데 그분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돈을 주기로 했다. 어르신들 없죠. 그런데 어르신들 그분 이런 게 있다고 SBS가 엄청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언론들도 다 따라갔습니다. KBS도 마찬가지였어. 심지어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였어. 그 결과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뭡니까? 대장동은요, 박영수의 사업이었고요. 그 박영수의 사업을 검사 선후배들이 싹 도와준 사업이었어. 자, 그런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잠깐만요. 제 지금 유튜브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예, 지금 뭐가 예, 이게 뭐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네. 지금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댓글창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자면은, 통일교와 관련된 이 사건, 이 내용들도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 조작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댓글창이 사라져가지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댓글창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거. 네. 자,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네. 이제 댓글창 살아났나요? 아유. 예,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 중간에 방송이 댓글창이 사라져가지고 제가 되게 지금 당황했었습니다. 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통일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보면서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이 통일교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저는 이 주제가 아무리 봐도 조작의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윤영호 씨가 자신의 그 형사재판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 측에서 돈을 준 민주당 쪽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다 라고 했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요, 오늘 실제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윤영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보도는 어떻게 됐어요? 예, 이미 다 나왔어. 누가 돈을 받았댄다. 누가 어떻게 했단다. 누구는 어쨌단다. 이거 다 나와버렸어. 사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미 당사자는 이미 정치적으로 이미 끝난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윤영호가 전재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복돈이라고 하니까 받아가더라. 그러면서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이 목적이었다. 2018년에서 19년쯤에 현금 3천만 원 정도를 작은 박스에 담아 전달했고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 하니까 받아갔다. 그러면서 명품 시계도 건넸다. 까르띠에 시계를 전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앞에 첫 번째 보도와 두 번째 보도. 하나는 중앙일보, 하나는 SBS 이런 식의 보도요. 한국일보, SBS, 중앙일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도를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되지도 않았고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 특검의 수사 자료가 그대로 노출이 된 겁니다. 이거 다 특검 수사 자료예요. 수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요. 이게 그대로 지금 공개된 겁니다. 자, 공개되지 않은 수사 자료가 기자들의 단독 기사를 통해서 공개된다. 우리 늘 많이 봐왔던 장면 아닌가요? 예.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을 할 때, 검사들이 뭔가 수사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짓을 합니다. 검사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재명 정부를 수사를 하는 거야. 이재명 정부를 수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게이트를 만들고 싶어 해. 그래 놓고 뭐라고 한다? 봐라. 검찰이 이재명을 수사하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검찰 없어지면 안 되겠지? 요런 짓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터트린 거예요. 수사 안에 특검 수사 보고서를 유출을 시킨 겁니다.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오늘 SBS 보도랑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서 혀를 끌끌끌끌 쳤어요. 왜? 얘들이 또 나섰구나. 제가 이름을 실명 거론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보도 보시면 알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보도를 냈던 SBS 또는 중앙일보 이쪽 기사들을 보세요. 그 기자들이 과거 어떤 기사를 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 고놈이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뻔한 놈들이 뻔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도 사실은 뻔한 거죠. 자, 저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저는 사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자, 어쩌면 말입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결정타를 잡았다. 검찰이 결정타를 날렸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자, 이게 뭐냐면요. 3천만 원을 전재수가 받아갔다. 근데 이게 단순 정치 자금이 아니라 이것은 현안 청탁의 대가다. 이거는 뇌물이에요. 정치자금법의 이 공소시효는 7년인데 요거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이거 정치자금법으로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하지만 뇌물 사건이 되면 공소시효가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수사 사건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춘 거야. 이게 기껏 해봤자 정치자금법 사건입니다. 지금 권성동이고 누구고 전부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갔거든.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자금이 아니야, 뇌물이야 라고 해서 사건을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정치자금법 사건은 이미 수사를 하면 못해. 그래서 뭘 끼워 넣었다?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끼워 넣은 겁니다. 한일 해저터널요? 이거는 거기에 갖다 댈 일이 아니에요. 왜? 한일 해저터널 이거 오래전부터 민주당은 반대해왔습니다. 부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부산의 민주당들에서는 한일 해저터널 엄청 싫어합니다. 한일 해저터널, 그러니까 부산하고 대마도 후쿠오카를 연결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도보 해저터널처럼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연결하자 이거야. 공사비가 한 100조 정도 들어간대요. 이 사업을 누가 맨 처음 거론을 했느냐? 통일교 애들이거든. 통일교가 일본에서 한참 잘 나갈 때 일본에 있는 애들 끌고 오려니까 비행기 말고 요걸로 들고 오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도 만들고 그랬어. 근데 말입니다. 한일 해저터널이 생기면 누가 좋다? 예, 일본만 좋아요. 부산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류가 어디로 갑니까? 다 일본으로 가. 아니, 배는요, 빨리 하역을 하는 게 좋거든? 빨리 하역을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이 있다 쳐요. 그럼 이 배가 부산항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본 어디, 후쿠오카 어딘가에 물건 내려놓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디? 그다음부터 육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내 항구는 발달하지만, 부산 항구는 죽어요. 그래서 부산의 민주당, 부산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한일 해저터널을 반대해 왔습니다. 일본만 좋은 일이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지금 철도로 연결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로 이어지는 대륙횡단철도랑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륙횡단철도의 종점이 부산이 되면은 중국으로 갈 화물이 다 부산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한일 해저터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중국으로 갈 물류는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다 일본으로 떨어질 거야. 지금 말입니다. 유라시아 고속철도,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의 유럽 쪽 종점이 어디냐? 암스테르담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제일 가장 복잡한 항구가 어디냐?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구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도 동쪽 끝은 부산이 돼야지 부산이 발전할 거 아니야. 근데 동쪽 끝이 일본이 되면 일본인만 좋은 거예요. 그죠? 비슷합니다. 도보 해협에 영국과 프랑스 해저 터널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유럽 가는 화물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예, 영국에다 내려버리는 거야. 영국에서 나머지 프랑스 가라고. 독일이나 북유럽으로 가는 건 암스테르담으로 가는데 지금 프랑스 쪽으로 들어가는 화물은 전부 다 영국에다 내려놓고 가요. 프랑스 항구 망했지. 자,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장용진만 그랬냐? 아니요. 이거는 누가 그랬다? 민주당의 오랜 당론입니다. 이게 2021년 기사입니다. 2021년 기사 뭐라게 돼 있느냐? 김종인이 가덕신공항을 만들면서 동시에 뭐도 하겠다?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겠다라 공약을 해요. 부산 와가지고. 그런데 당시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다? 가덕신공항은 좋은데 한일 해저 터널은 반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1년 2월 기사인데요. 이때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한다는 게 공식화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한일 해저 터널은 반대해 왔어요. 하지만 이때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2021년이에요. 자, 여기에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크게 확대했느냐. 이거 보세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온다. 전재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류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덕 신공항을 비롯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해저 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부산항은 괜찮을까요?
가덕신공항은 괜찮을까요? 미래에 건설될 유라시아 철도는 괜찮을까요? 수십 년을 몸부림치면서 추진해온 물류 거점 도시 부산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자, 분명히 반대했죠. 한일 해저 터널 반대, 전재수는 반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돈 받았다고? 참네. 야, 검사 새끼들아, 조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이놈들아. 좀 제대로 살펴보고 해. 아이고 이 등신 새끼들아. 아이고 진짜. 아유 진짜. 예, 검사들이 이래요. 지들 딴에는 조작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야. 개뿔 어지간히 잘했다 이 새끼들아. 딱 나오잖아. 반대라고. 반대하는 사람한테 돈을 왜 줘 임마. 마치 한동훈이가 말하는 얘기 뭐 돈을 받아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한동훈이가 그런 얘기 했죠? 이 완전히 돈 봉투 부스럭대는 소리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세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이것뿐이냐? 자, 과일 당시 보도 자료를 제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일본만 이익이 된다. 이것도 역시 2021년 2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일본만 이익, 김종인 해저 터널 철회하라. 민주당 날선 비판. 자, 김종인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찾아서 한일 해저 터널 운운했는데 이거를 선물 보탈이라고 풀었는데 자, 이게 뭐라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부산항은 괜찮을까? 가덕신공항은 괜찮을까? 미래에 건설될 유라시아 선들 괜찮을까?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전재수는요, 한일 해저터널 반대해 왔어. 그런데, 그런 전재수한테 한일 해저터널 도와주세요 하면서 돈을 줬다고? 개뿔이다, 이 새끼들아.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조작을 하려면 좀 정성껏 좀 해. 대충 하지 말고. 아이고, 검사 새끼들. 아유, 진짜. 자, 너무나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원래 한일 해저터널에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죠. 부산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왔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커 나가려면은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부산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한일 해저터널이라니. 그럼 일본만 다 좋은 일이잖아. 일껏 고생해서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부산으로 갖고 왔는데 이걸 일본으로 갖다 붙여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쵸? 안 해. 절대로 안 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안 했어. 김대중 대통령도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그닥 시큰둥했습니다. 굳이 그거 할 필요 있나? 굳이? 돈은 많이 드는데 안정성 문제도 있고 예, 김대중 대통령은 적극적인 반대라기보다 야 그거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할 일인가? 라고 했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안 돼! 부산을 위해서 절대 안 돼! 라고 했었습니다. 전통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통일교가 몰라? 아, 지들이 더 잘 알지. 그런데 그런 민주당에게 돈을 준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한일 해저터널에 적극적인 줄 아세요?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주당한테 돈을 준다고 그런 전재수한테 돈을 준다고 생돈 날렸다 이 자식들아. 자, 심지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2021년 기사인데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한일 해저터널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해묵은 사안이다. 2000년대 이전부터 일본에서 논의가 이어졌고 한국에서는 통일교 제안이 시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러 번 쟁점화됐지만 2019년 사업을 검토한 부산시가 실효성이 없다면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2019년 한일 해저터널 철회하라 라고 하면서 부산시는 추진을 중단했다고. 2019년에 중단했다고. 그런데 이 시기에 돈을 줬다고? 2019년 당시 부산시장 누군 줄 아세요?
오거돈 시장입니다. 예. 오거돈 시장이 그 사람이 이 사람 공대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 공대 출신의 뭐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추진한다면 추진할 거였어. 근데 이 사람이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니까 야 이거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미 추진이 중단됐었어. 민주당에서 이미 2019년 안 한다고 했어. 그리고 전재수 하면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어. 민주당은 노무현 때부터 한일 해저 터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왔어. 근데 그런 민주당에 돈을 갖다 바친다고? 개뿔이다 이 새끼들아. 아이고 검사 새끼들. 아이고 조작하려면 좀 정성껏 해라 이 자식들아. 아이고. 자 어떻습니까? 자 이래도 전재수가 돈을 받았을까요? 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치자금이겠죠. 그리고 정치자금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검찰이 억지로 이걸 뇌물로 만들어가지고 공소시효를 늘리려고 한 거지.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영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재판받고 있는 놈이야. 근데 그 놈이 언론 플레이를 해서 내가 이번 재판에 가면은 실명 공개할 거야 이렇게 떠버린다고요? 아니요. 이거 역시 검찰의 공작이 들어간 겁니다. 검찰이 뭐 변호인들을 뭐 사주를 했든 어쨌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번 기사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았듯이 검찰발 단독 기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됐죠. 민중기 특검 이 기사 뭐 원종진 기자 얘도 뭐 그런데 보세요. 민주당 재선 2명에게 금품을 줬다라는 이 내용 어디 나오느냐? 민중기 특검의 내부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까지 나옵니까? 정치인 7명의 명단이 있다라고 또 보도가 나오죠. 자, 민중기 특검의 내부 보고서가 이렇게 유출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윤영호의 발언인지 아니면 윤영호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건지. 지금 우리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대북송금 사건에서 보면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수사보고서에 떡하니 적혀 있는 거 봤죠. 그리고 그 보고서는 언론에 유출이 돼서 단독 기사라는 이름으로 쭉 퍼져나갑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사안이죠. 네,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보실게요. 통일교 유착, 민주당도 조사해야 한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윗선이 막았다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에 배치되어 있는 파견 검사들이 민주당 관련된 뭐 비리를 잡았다 이거야. 그래서 민중기 특검한테 보고했어. 수사해야 합니다. 근데 민중기 특검이 NO! 라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민중기 특검을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그런 기사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통일교가 민주당한테 돈을 줬네 말았네 하는 이 주장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네, 검사들 주둥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윤영호 입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이제 살펴봐야 돼. 이제부터 살펴봐야 돼. 네? 마치 유동규나 안부수나 이런 애들이 살아남기를 위해서 무슨 헛소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파견 검사들의 작품입니다. 파견 검사들은 이걸 가지고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관련된 사안만 수사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사안은 수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은 이거를 검찰로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없어지려고 한다. 라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재로 이걸 썼던 거예요. 참. 바로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검사들이 조작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지난 9월 달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죠. 그러면서 검찰로 복귀시켜달라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난리쳤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검사들이었습니다. 이 짓을 했었어. 자, 이때 난동을 부렸던 검사들, 이 난동을 부렸던 검사들,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얘들 다 지금 감찰받게 생겼죠. 얘네들이 뭘 한 거다? 복수국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게다가 지금 민중기 특검이 검찰에 대해서 지금 칼을 들이밀고 있죠.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들이 하도 난동을 부리니까 더 이상 이 민중기 특검이 참지 못하고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화들짝 놀란 거야.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민중기 특검을 흔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직후에 민중기 특검이 뭐 주식 투자를 했네 말았네 이딴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 이번에 전재수 건까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고등학교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하고 전재수 장관이 다닌 고등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당시 부산 지역에는 이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움직이는 고등학생들의 모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모임에 전재수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 그래서 저와는 의외의 좀 막역한 관계입니다. 저랑 전재수 장관이랑 나이가 같다, 학년도 같다, 학번이 같다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재수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정치할 때 엄한 돈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전재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전재수가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기껏 3천만 원을 받고 지 정치 생명을 걸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가 사실상 검찰의 조작극일 거라는데 제가 가진 것들을 걸게요.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